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 시간 조세의 목적. 그냥 조세의 목적은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하실 때 일반 경비 충당을 위해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써놨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조세의 분류라는 게 있죠. 조세의 분류, 조세의 분류. 이제 세금을 나눠 보는 거예요. 우리 그 정치인들, 뭐 제가 정치를 뭐 좋아하는 하지 않지만 정치인들도 나누는 거 굉장히 많죠. 그냥 일반 당으로 나눴다가 그 당 내에서도 뭐 비박, 친박, 뭐 그쵸? 이 나누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나누기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세금도 있잖아요. 한번 나눠볼 거예요. 나눠보는데 거기에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있죠.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우리 친구들 우리 모임에서도 뭐 저쪽 편 뭐 그쵸? 회장단 측, 전 회장 측 이렇게 좀 많이 나누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편 나누는 게 이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분류를 하는데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그러면 과세 주체, 지금 세금을 받는 자가 뭐냐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보면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받는 세금이 뭐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세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고. 그런데 국가에서 받는 거 지방자치단체.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복잡해지고 있죠. 뭐 특별시, 광역시 그런 게 거기에 뭐 취득세는 뭐예요? 취득세를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포함 도세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도 또는 구세에는 뭐가 있어요? 등록 면허세 있죠.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시, 군, 구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목적세라는 것도 있잖아요. 목적세. 국세에서 목적세. 그냥 단순 암기로 한번 해볼까요? 국세에서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우리 교농 그래요.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국가에서 받는 세금 중에서 일반 경비 충당을 안 하고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근대화 촉진, 교육세, 교육시설 확충.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을 위해서 써요. 근데 그 위에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치세. 이거는 뭐에다 쓴다고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일반 경비에 쓰겠다. 일반 경비에 쓰니까 무슨 세금이에요? 보통세라는 거죠. 그러면 지방세에서도 목적세가 있네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러면 조금 전에 국세에서 목적세는 교농.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목적세는 뭐가 있나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가끔가다 출제가 돼요. 이렇게 단순 암기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있죠?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재산세 공동과세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이제 10쪽을 보시면 조세 수입의 용도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가 있네요. 조세 수입의 용도 특정. 거기에 내용, 조금 전에 보신 내용이에요. 그대로.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고요? 보통세. 일반 경비가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해서 받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목적세죠. 국세에서 목적세가 뭐라고 있다고 그랬나요? 교농.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에서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렇죠? 그렇게 있죠. 그걸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라서 나눠본 거고, 또 조세 전가 여부. 전가? 떠넘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운 거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간접세니 직접세니 이런 거 보셨죠? 배우셨죠? 그럼 직접세는 뭐예요?
취득세 같이 내가 부동산을 샀잖아요. 그럼 내 돈으로, 그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우리 몇 실적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예요. 담세자 이런 표현을 써요.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 담세자. 그러면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뭐라 그러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이게 일치할 거예요.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어때요? 일치하겠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직접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세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간접세예요. 이거는 기초인문 시간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일반 들어갈 때는 안 해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올 일도 없고 이런 거 같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전부 다 직접세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거를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취등, 재, 종, 양 이 5가지가 주요 세금이에요. 이것만 공부를 하는데 이 세금은 전부 다 뭐다? 직접세. 내가 부동산을 샀으면 내가 낼 의무가 있고 내 돈 갖고 내죠. 등록면허세 마찬가지고 재산세. 내 재산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내 돈 갖고 내 재산세 내잖아요. 그렇죠? 다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치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뭔가 있는가 하면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우리가 VAT 그러죠? Value Added Tax 얘기를 하고 있죠. 부가가치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휴대폰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거기에 휴대폰 기계값 다 할부로 내죠. 그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00만 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죠. 부가가치세. 우리한테 팔 때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껌 한 통을 사도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다. 그런데 여러분이 껌 살 때 어때요? 껌 살 때 부가가치세가 같이 내죠. 그럼 내가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예요? 소비자인 나예요. 그런데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라고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뭐예요? 낼 의무가 있는 자는 판매업자라는 거예요. 그럼 일체의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우리인데 세금을 법에 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판자, 내 돈 받아서 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뭐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그것도 담배 살 때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각종 거기에 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세금 아주 굉장히 많이. 그거 다 어때요? 내가 세금을 부담하지만 내가 세무세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뭐라고 그래요? 간접세.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정가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세 대상의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래? 인세, 물세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세, 물세. 그럼 재밌는 게 우리가 배우는 세금에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세야. 그럼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인 물세, 여기 써 있으니까 볼게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물세예요. 만약에 슈퍼에서 어떤 물건을 하나를 사면 여러분이 사나 제가 사나 우리 뭐 가장 돈 많으시다는 이건희 회장이 사나 어때요? 부가세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건이 같으면 세금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취득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억짜리 빌딩을 하나 사면은 내가 사나 이건희 회장이 사나 똑같다 세금이. 그러니까 뭐 물세예요. 그런데 내가 이 집을 팔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세금 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10억에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덜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과세하면 인세라고 얘기를 하고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물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세금에 취, 등, 재, 종, 양,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죠.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반을 딱 나누면 요까지는 뭐가 되는 거군요? 물세. 물세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는가 보군요. 요거는 인세예요. 물세, 인세.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는 볼 거. 이건 요게 좀 골치 아프네요. 그렇죠? 이제 요런 골치 아픈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인세도 있고 물세도 있다. 재산세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여러분, 과세 표준. 말 그대로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것을 표시 방법으로,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뭐가 있는가 보면요. 과세 표준. 우리 이제 보통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세금을 우리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면 10억에 대해서 10억짜리 뭐 상가를 하나 샀다. 그러면 10억짜리 상가를 샀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취득세를 몇 프로를 내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 법에 정해져 있어요. 네가 산 금액에다가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매매를 해서 샀으면은 세금을 4%를 내래요. 4%를 내래. 그럼 얼마예요? 4천만 원이네, 4천만 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세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금을 받을 때는 일정한 율만큼만 받겠다가 몇 프로만 받겠다? 4%만 받겠다라는 거죠. 세금을 받을 때 일정 율만큼만 받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얼마를 내래요? 4천만 원을 내라.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산출세액.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다시요. 산출세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출세액. 그러면 세금은 뭐를 표준으로 해서, 이거는 어차피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취득 당시 뭐예요? 가액. 취득 당시 가액. 그러면 보통 세금들은 이거를 일정한 금액에다가 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얼마인지를 산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은 그래요. 세금을 할 때 표준은 뭐 갖고 한다? 이 금액 갖고 가액 갖고 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약속을 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도 그냥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종가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세 표준. 이거 종자가 따를 종자예요. 과세 표준은 가액을 따르겠다. 과세 표준은 가액을 따른다. 그러면 무슨 세금이 맞아요. 우리 취득세 또 재산세도 재산 가액이 있겠죠. 그렇죠. 양도소득세도 남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에 일정한 세율이 붙어야 되거든요. 세율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종가세라고 얘기를 해요. 과세 표준이 뭘로? 가액으로 종가세다. 그러면 종가격으로 안 되는 게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있는가 보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하신 적 있죠? 통장 개설을 하게 되면요. 통장 개설을 하게 되면 통장 한 장을 넘기면 이름이 있죠. 맨 앞 페이지. 그래서 한 장 표지 있고 앞면이 있죠. 앞면에 거기를 딱 보면 예금주 이름이 있겠고 계좌번호 있고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은행 어느 지점이 있고 거기에 또 도장 찍는 난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사인하면 사인하는 난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는가 보면요. 대한민국 수입인지 1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수입인지. 그러면 인치세라는 거예요. 그게. 인치세인데 인치세는요. 통장 한 개를 개설할 때 뭐 100원, 어떨 때는 300원 이렇게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세금을 낼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세금을 낼 때 통장을 10만 개를 발행을 했어. 그냥 10,000개만 발행을 했다고 칠까요? 10,000개를 발행했어요. 10,000개. 그쵸? 10,000개. 10,000개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 한 개 100원이라고 쳤을 때 한 개당 얼마에 100원. 10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 돼? 100만 원이 되나요? 100만 원. 똑같아. 이거는 뭐예요? 산출세. 이거는 뭐예요? 세율. 이거는 과세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과세 표준인데 과세 표준. 과세 표준. 그럼 과세 표준이 뭐예요? 10,000개 수량으로 나왔네 이거는.
그렇죠? 수량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것은 뭐가 나왔는가 하면요, 세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단위당 가액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 개당 얼마다? 단위당 그 얘기는 한 개당이에요. 한 개당 얼마다? 가액이 100원이다. 그러면 10,000 곱하기 100원 하면 얼마예요?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안 정해지고 뭐라고 그래요? 수량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수량으로 정해주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거를요, 종량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떨 때는 과세 표준이 뭐로 정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예요.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나와요. 하지만 일부 세금에서는 과세 표준이 뭘로 나올 수도 있다? 개수, 즉 수량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량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 하면요,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나오면 반드시 일정한 율의 세율이 나와야 돼요.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나면 무조건 한 개당 가격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름을 또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는데 뭐라고 붙여주는가 하면요, 종가세면, 즉 종가세라는 얘기는 뭔가요? 과세 표준이 액인 세금은 그 뜻이에요. 과세 표준이 종가세인 세금은 반드시 세율이 무슨 세율이냐? 일정한 율의 세율이 나온다 그래서 정율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결정되니까 한 개당 얼마가 나와? 일정한 액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정액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다가 세율이다 이렇게 붙여줘도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용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래요. 자꾸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결정되는 것을 무슨 세라고 얘기를 한다? 종가세라고 얘기를 한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세금 다 그래. 취득세 10억짜리 샀으면 10억. 재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 한다? 종가세라고 한다. 아무 의미 없이 이름 붙여놨어. 종가세래. 가끔가다 이렇게 수량으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결정되면 일정한 율의 세율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죠. 뭔가 하면요, 종가세면 뭐다? 정율세다 그래요. 그런데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결정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겠다? 종량세. 여러분이 제일 종량 하니까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쓰레기 봉투. 똑같아. 쓰레기 봉투 10장을 사요. 10장을 사면 얼마입니까? 쓰레기 봉투값 10장, 한 장에 300원이래. 10장 사면 3,000원. 10장에 하나당 3,000원. 그러니까 300원. 그럼 300원인가? 3,000원인가? 300원? 그럼 3,000원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량세라는 거예요. 뭐 종량제 봉투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종량세면 뭐다? 정액세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는 과세 표준이 수량이면 반드시 뭐예요? 한 개당 가액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마무리를, 용어를 약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과세 표준이 가액인 세금을 뭐라고 그런다? 종가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종가세면 세율은 반드시 일정한 율의 세율이 나기 때문에 뭐다? 정율세다.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결정되는 세금을 뭐라고 그런다? 종량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종량세면 단위당 가액이 반드시 나온다. 단위당 가액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이다. 정액세율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기본 공식이 있어요. 세금에서는 기본 공식이 있는데 무조건 과세 표준 나오면 세율을 곱해야지 돼. 무조건. 세상이 두 쪽 나도 무조건 과세 표준이 나오면 뭘 곱해요?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산출세. 이거는 불변 공식이에요. 과세 표준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세율이 나온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 다음에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거든지 똑같다. 근데 과세 표준은 뭘로 될 수도 있고 가액으로 될 수도 있고 뭘로 될 수도 있고 수량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세율은 이런 일정한 율의 세율이 나올 수 있지만 한 개당 얼마인 세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실게요. 보시고
과세 표준의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그래요.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자, 우리 이제 요게 세금이 우리 재산세 낼 때 재산세라고 보면요. 재산세에도 과세 표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율이 있어요. 그럼 산출세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다. 100만 원이 나왔다. 100만 원이 나오면요. 이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뭐가 붙는가 보면요. 재산세 100만 원에 대해서 20%인 뭐를 내라고 하는가 보면요. 지방교육세를 내래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예요? 100만 원인데 이게 뭐래요? 재산세. 그러면 뭐를 내라는 거예요? 지방교육세를 내는데 지방교육세는요. 재산세액의 몇 프로를? 20%를 내래. 그러면 재산세액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 20%가 뭐라고요? 지방교육세를 내래. 그럼 20만 원을 지방교육세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 고지세, 재산세 100만 원과 지방교육세 얼마래요? 20만 원도 내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세금에 또 세금을 붙이고 있는 걸 알 수 있나요? 세금에 또 세금을 붙인다는 거예요. 20%. 그래서 이런 것을 일명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빈대세예요. 빈대같이 어디에 또 세금을 붙여요? 세금에 또 세금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그러면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세는 어때요? 재산 가격이 얼마인가가 과세 표준이 거기서 법에 정한 세율을 곱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교육세는 세율이 20%인데 과세 표준은 뭐래요? 다른 세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빈대같이 세금에 또 세금을 붙이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부가되는 조세 그래요. 부가되는 조세.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부가세 얘기를 해요. 부가되는 세금을 뭐라고 해요? 부가세. 그럼 부가되는 조세가 아닌 이렇게 과세 표준을 독립된 과세 표준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독립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로 본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세금에 또 세금이 붙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고요? 부가되는 조세, 부가세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빈대같이 붙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갖고 있는 이런 세금에서 나온 세금을 뭐라고 한다? 독립세다, 본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좀 착각을 좀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착각인가 보면요. 조금 전에 보면 부가가치세도 우리 일반적으로 줄여서 부가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부가세인데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줄여서 부가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혼동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부가세 하면은 세금에 또 세금을 붙는 거를 부가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부가가치세는 제가 이제 VAT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세금을 영어로 표시하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뭐만 부가가치세만 VAT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하고 혼동이 될까 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우리가 배우는 취, 등, 재, 종, 양은 전부 다 뭐래요? 독립세, 본세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 세금이 이런 게 붙는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부동산 관련된 세금에는 전부 다 부가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지방교육세 이게 붙고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라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또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세금 중에서 몇 프로는 부가세로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1장을 보셨고, 그 다음에 제 2장에 조세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 이제 벌써 복습이 돼요. 지금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보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볼게요. 제 2장 조세 용어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있죠? 지방자치단체. 거기서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자치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요.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구청장 선거하죠. 그렇죠? 구청장 선거를 하는데 안양시 만안구청장 선거를 하냐고요. 안양시장 선거를만 하죠. 그렇죠? 그 기초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 선거에 의해서 선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만 세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구를 말한다. 비자치구는 과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과세 대상, 개념은요, 과세 대상이라 함은 과세 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 물건 또는 과세 객체라고도 한다. 과세 객체라고 한다. 거기에 보면요. 행위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있고, 행위 있고, 또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과세 객체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보면요, 과세 대상은 이제 용어가 법에서 설명하는 용어의 정의와 좀 공부하는 게 조금 틀려요. 틀려서 그 이제 대략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은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어떤가 보면 토지 또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을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런 재산을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보유를 하면 재산세를 내게 돼요. 재산세. 그러면 여기는요. 이 재산을 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보유를 해야지 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보유를 하면 세금을 내는데, 그래서 우리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는요. 이것을 뭐 한다? 보유한다. 이 재산을 보유한다. 이것을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일정한 뭐가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지만 과세가 되죠. 근데 일정한 소득도 법에서 정한, 여러분이 골동품 같은 거 팔아서 벌어들인 소득은요, 양도소득세를 안 내요. 왜? 법에 안 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를 팔아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 이것도 양도소득세 안 내. 그럼 부동산, 또 분양권 같은 거 팔아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요. 그런 소득에 일정한 것에 소득이 있을 때는 소득세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또 취득세 같은 경우는, 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취득이라는 행위를 해야지 되는데, 행위를 할 때도 매매라는 행위를 했어도, 조금 전에 골드바를 매매를 했다? 이럴 때는 취득세 내지 않죠. 근데 부동산을 매매를 했다면 뭐를 해?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와 이게 결합이 같이 됐을 때 이것을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이래요.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은 그냥 단순하게 좀 외우거든요, 많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그런 것을 뭐를 해야 돼요? 취득이라는 행위를 해야지 취득세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행위자는 빼고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 임목, 또 선박, 항공기, 또 광업권, 어업권, 또 골프용권, 콘도미니엄 용권, 이런 것만 단순히 그런 것을 과세 대상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뭐를 했을 때? 취득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과세 대상은 단순하게 외우는데 여기에 과세 대상이라는 용어와 약간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는 거냐? 그냥 과세 대상이라고 불러줘. 근데 이것을 뭐 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으면. 그래서 재산 보유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요.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재산을 뭐 해야 된다? 다른 걸 보유를 해봤자, 다른 재산을 보유해봤자 재산세 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라 하면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보유해야 된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적으로 재산세 과세하면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원칙은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보유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과세 대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과세 대상을 시험 볼 때 되면 아주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또 시험 문제도 출제가 잘 되고 있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어떻게 이제 눈에 익는 얘기가 나오죠. 눈에 익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볼까요?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에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어이구, 수량은 뭐래요? 종량세, 가액은 종가세, 즉 과세 대상 과세 물건인 소득수와 재산 행위 등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측정한 측정치를 과세 표준이라 한다. 뒤에는 말이 어렵네. 일단 우리 이렇게는 기억을 하실까요? 세액 산출에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이것을 뭐라 한다? 과세 표준. 그래서 정해놨죠. 과세 표준, 과세의 표준 곱하기 뭐라고요? 세율. 이것도 정율세가 나올 수 있고 정액세율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뭐다? 산출세이다. 산출세액 그러고 있다는 거죠. 산출세액 그래요. 근데 이제 한번 어차피 우리가 취득세도 공부할 거고 등록면에서 다 공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한번 볼까요? 취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보면 취득세. 이렇게 1번을 쓸 게 아니라 취득세 이렇게 써요. 거기 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뭐라고 그래요? 취득 당시 가액. 법에 세율 무진장이 많아. 취득세는요, 무조건 시험 출제가 되는 게 뭔가 보면요. 이 세율. 출제 무조건 돼요. 왜? 애울 게 되게 많거든. 애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출제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거.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등록면허세는 뭐래요?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 등록면허세는 뭐래요? 등록 당시 가액. 취득세는 뭐래요? 취득 당시 가액. 등록면허세 등록 당시 가액. 다른 거는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뭐래요? 재산세는 과세 표준이 건축물 토지 선박은 과세 기준 현재 시가 표준에. 선박 항공기는 과세 기준 현재 시가 표준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재산가액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산세는 뭐라고요? 재산가액. 재산가액. 과거에 얼마였었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재산 가격이 얼마가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재산 가격이 얼마? 재산 가액이 어떠냐.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따지는 게 매년 6월 1일 현재.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가액이라는 거예요. 그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과세 표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 가액에다 일정을 빼는 게 많아요. 좀. 그래서 종부세는 좀 생략을 하고 양도소득세는 뭐가 될까요?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남는 금액, 소득 금액?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10억에 샀다가 11억에 판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에 샀다 10억에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가격이 얼마인지,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의 가격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에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그래서 매년 6월 1일 당시의 재산 가액에다가 어떨 때는 뭐 공정시장 가액비다 이런 거 곱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재산 가액이다 알려두는 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양도소득세는 뭐라고요? 남는 금액. 너 얼마 남았는데. 그렇죠? 그 남는 금액, 소득 금액을 과세비로 한다. 아웃라인을 잡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율이 또 나오겠죠. 세율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과세 표준을 보는 거예요. 취득세는 뭐라고요? 다 이제 골치 아파요. 이거 안에 들어가 보면 골치 아픈데, 너 10억짜리 샀으면 10억에서 취득세를 내야지. 이게 취득 당시가요. 너 100억짜리 샀다고? 100억짜리가 100억에 됐는데, 이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과세 표준이 되면 여기에 뭐를 곱한다? 세율을 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라는 거.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요, 납세 의무자라는 게 있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를 보면은요, 그 말 그대로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가 있는 자로. 거기에 있잖아요. 납세 의무자는 또 뭐 있대요? 연대 납세 의무자, 본래인 납세 의무자, 또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보래요. 본래인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본래인 납세 의무자. 또 연대 납세 의무자. 본래, 원래, 원래. 그냥 이거는 이래요. 여러분 집을 샀어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 뭐예요? 여러분이죠. 그건 뭐예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 만약에 여러분이 안 내면 누가 내요? 다른 사람한테 못 받아요. 여러분한테만 받아야 돼. 끝이에요, 그게. 본래의 납세 의무자예요, 그게. 근데 연대 납세 의무자는 뭐냐면, 여러분 연대 보증 섰다가 망한 사람들 많죠. 연대 보증은 해주면 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연대 납세 의무는 어떤 게 연대 납세 의무인가 보면요.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할 때 그래요. 상속할 때 뭐가 있는 거면, 돌아가신 분이 망자가 만약에 한 14억 정도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14억 정도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여기에 슬하에는 배우자가 있고 또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에는요, 이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인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이 14억에 돌아가신 분이 남기고 간 재산을 누가 받을 건지를 자기들이 안분을 하면 돼요. 자기들이 엄마가 다 가지세요 이래도 돼. 그러면 엄마가 다 가지세요 그러면 엄마는 어때? 이걸 다 받았다. 여기는 제로예요. 그러면 14억짜리 부동산을 받았기 때문에 14억짜리 재산을 상속받았으면 상속세도 내야 되겠지만 뭐도 내야 되는 거군요. 취득세도 내야 된다는 거. 상속으로 취득을 하게 되잖아요. 취득세를 내는데 그걸 다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사에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서 서로 더 갈리려고 그래. 형은 그 전에 아버지 살아 계실 때 형 저기 아파트 하나 사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줘야 돼. 엄마는 엄마대로. 나 늙어서 살으려면 돈 이거 다 필요하다. 이래 싸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이 있는데, 직계 비속이 일을 받는다면 이 배우자는요 50% 활증을 해서 받아라 그래요. 50% 활증.
1.5배를 받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분을 한번 해보면 이래요.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예요. 이렇게 받으면 요거를 나누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보면요 4억 6억이 돼. 4억 6억. 그러면 14억 되죠. 요거를 법정 상속 지분이에요. 그럼 법정 상속 지분이 이렇게 해서 받는다. 그러면 요 배우자는 6억 원어치를 받았으니까 6억 원의 취득세를 내고, 여기는 4억에서 내고, 또 4억에서 내면 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세금을 내면 되는데 여기서 세금을 만약에 한 사람이 안 내고 있다. 이제 보통 이게 2.8%거든요. 2.8%예요. 그러면 2,800에다가 2%면 2,800이죠. 2,800에다 8, 1은 8, 1,120.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3,920만 원이래, 세금이요. 전체 만약에 2.8% 다 하면 3,920인데 20만 원인데 혹시 계산이 틀리더라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3,9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것을 자기가 이 비율대로, 그렇죠? 다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하는 거냐? 자기가 받을 거 내면 되는데 이것을 본래인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지방세법 중 취득세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 사이에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대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한도를 칠 때 자기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나는 하나도 안 받았는데 연대 납세 의무 지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1,000만 원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대 납세 의무를 지면 만약에 둘이 안 내면 이 배우자가 이 세금을 다 낼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 첫 번째 자식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안 내면 다 낼 수도 있고, 다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는요, 전액에 대해서 낼 수 있는, 전액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다는 거죠. 요것을 제대로 냈을 때, 즉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제대로 냈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혹시 안 냈다면 어떻게 된다? 전액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연대 납세 의무. 이런 연대 납세 의무는요,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양도소득세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소득세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봐주세요. 그리고 뭐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이 있는데 이런 거 정도 있다. 뭐 그렇게까지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율을 볼게요. 세율은 우리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나오면 뭐고요? 정률세.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나오면 종량세. 그러면 세율은 정액세율 그랬잖아요. 그게 나와 있어요. 단위당 가액으로 표시되는 세율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과세표준이 크게 유무에 따른 분류이네요. 과세표준 크게 유무에 따른 분류. 비례세율. 과세표준이 증가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누진세율은요, 과세표준이 증가에 따라 세율도 증가한다. 여러분은 이제 이거예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은 뭔가 차이가 있는 게 뭔가 보면, 여기에 세율이요, 만약에 여기에 1% 이렇게 돼 있다면요, 취득 당시 가액이 1억이라면 얼마예요? 100만 원인가요? 만약에 10억이라면요? 10억이라면 1,000만 원. 100억이라면 1억. 이게 10배가 올라가면 이것도 뭐예요? 10배가 올라가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되잖아. 이게 또 10배가 올라가면 이것 돼. 또 10배가 돼버리잖아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비율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세율을 뭐라고 그래요? 비례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례세율. 근데 누진세율은, 여러분 누진이 뭔지 알죠?
이게 세금이 이래요. 내가 양도소득세 같은 거 내가 1억을 벌었을 때 세금을 만약에 100만 원을 낸다면 내가 2억을 벌었으면은요 2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을 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득이 2배 올라가면 이거는 몇 배 올라가요? 3배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산출세액이 더 큰 크기로 증가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누진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누진세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또 재산세 중에서 일부는 비례세율,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세율이 적용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거기에 표준세율, 일정세율, 제한세율인데 일정세율은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세율을 일정세율이라고 그래요. 제한세율은요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별 의미는 없고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표준세율은 뭔가 보면요 그 과세권자가 이렇게 해놔요. 너 2%만 받아 이렇게 정해놨어요. 2%만 받아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런데 네가 좀 상황이 어려우면 조금 올려도 돼. 얼마까지요? 3%까지 50%를 더 올려도 돼. 상황이 좀 돈이 여유가 많은데요? 그럼 또 내려도 돼. 1%까지 내려도 돼. 50%를 내려도 되는데 이것을 과세권자에게 법에서 위임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가 그러거든요. 취득세 같은 경우가 법을 만들 때는 매매를 하면 4%를 받으래.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만약에 너 상황이 어려우면 6%까지 받아도 돼. 상황이 좋아지면 2%로 줄여서 받아도 돼. 이 권한을 과세권자에게 위임을 해놨어요. 이런 세율을 뭐라고 그래요? 표준세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 근데 우리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전부 다 이 표준세율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법에는 표준을 잡아놓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과세 기준율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